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플럭스 모델을 기반으로 기본 워크플로우와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를 함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럭스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컴퓨UI GitHub 페이지의 예제로 이동합니다. 예제 페이지에서 플럭스를 찾아 이동하면 워크플로우가 메타 정보로 내장된 예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PC의 사양에 맞게 데브 또는 슈넬 모델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이미지를 컴퓨UI로 옮겨오면 플럭스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 워크플로우가 나타나는데요. 처음 마주하면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던 기본 워크플로우와 달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항상 K샘플러만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를 이해하면 플럭스 기본 워크플로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샘플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기본 워크플로우를 이용해 이미지를 한 장 생성해 봅니다. K샘플러 설정값을 기준으로 정확히 동일한 설정으로 커스텀 샘플러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 볼 예정입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샘플러 커스텀 노드를 검색하여 새로 추가합니다. 샘플러 커스텀 노드를 검색하면 일반 커스텀 노드와 어드밴스드 노드가 보이는데요. 먼저 일반 커스텀 노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K샘플러와 샘플러 커스텀 노드의 차이점은 위젯에서 조정 가능하던 샘플링 스탯과 샘플러 및 스케줄러를 인풋 값으로 받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존 노드로부터 연결 가능한 것들을 연결해줍니다. 이후 연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샘플러와 시그마 입력을 통해 샘플링 스텝 및 샘플러와 스케줄러를 할당해야 합니다. 먼저 K샘플러 셀렉트 노드를 추가하면 샘플러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베이직 스케줄러 노드를 추가하면 스케줄러와 샘플링 스텝을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러 커스텀 노드의 시드값과 CFG 값을 동일하게 설정해준 뒤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연결한 다음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모든 설정을 동일하게 해줬기 때문에 K샘플러와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를 추가해봅니다. 이번에는 샘플러 커스텀 노드보다도 더욱 뭐가 없습니다. 노드의 위젯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값을 입력 값으로 받습니다. 두 샘플러의 차이를 눈여겨보면 결국 노이즈와 가이더를 통해 시드 값과 CFG 값 및 컨디셔닝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드 값을 입력하기 위해 랜덤 노이즈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해줍니다. 이후 연결 가능한 잠재 이미지와 미리 생성되어 있는 샘플러와 시그마도 연결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더 입력을 통해 CFG 값과 컨디셔닝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가이더는 말 그대로 샘플링 단계에서 유넷이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향으로 예측 노이즈를 제거해야 되는지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텍스트 투 이미지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우리는 프롬프트와 CFG 값을 제어하여 유넷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가이드합니다. 따라서 CFG 가이더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CFG 값을 설정하고 컨디셔닝을 연결한 뒤 이미지를 생성해봅니다. 역시 모든 값이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생성된 이미지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노드를 보기 좋게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K샘플러 노드를 가져와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와 비교해봅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비교하기 위해 노드를 제거해봅니다. K샘플러를 어떻게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를 이용해 플럭스 기본 워크플로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K샘플러 노드를 지우고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만 남겨줍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워크플로우를 차례대로 플럭스 워크플로우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로더 노드를 바꿔줘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체크포인트 로더 하나만으로 3개의 인공지능 모델을 모두 불러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플럭스를 사용하기 위해 3개의 모델을 기능별로 모두 따로 불러오고자 합니다. 컴피 UI가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의 유넷 로더 노드의 명칭이 로드 디퓨전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플럭스의 경우 클립 모델을 2개 사용하므로 듀얼 클립 로더 노드를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VA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를 제거하고 플럭스를 구동하기 위해 각 모델을 로딩해줍니다. 잠재 이미지 해상도를 설정해주고 부정 프롬프트와 CFG 가이더 노드를 제거합니다. 플럭스는 부정 프롬프트를 입력받지 않으며 CFG가 아니라 플럭스 가이던스를 따로 사용합니다. 베이직 가이더를 추가하고 긍정 프롬프트를 연결해줍니다. 프롬프트를 얼마나 따를지를 제어하기 위해 플럭스 가이던스 노드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보기 좋게 정리하고 필요한 연결을 모두 연결해준 뒤 이미지를 생성해봅니다. 플럭스 모델의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델 로딩이 시간이 오래 걸려 첫 이미지가 생성되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샘플러와 스케줄러를 바꿔가며 이미지를 생성해보고 가장 괜찮은 설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샘플러는 오일러, 스케줄러는 심플을 선택했습니다. 프롬프트를 바꿔서 다른 이미지도 생성해봅니다. 종로를 걸어가는 여성을 그려달라고 부탁해보겠습니다. 동양 여성을 그려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간판에 한글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쉽긴 하지만 해당 그림을 가지고 인페인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인페인트 진행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줌인 페인트를 구성했던 이유를 돌이켜보며 플럭스 모델도 낮은 해상도에서 어느 정도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해상도가 줄어들수록 화질이 저하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해상도를 다시 원상복구하고 이미지2 이미지 노드를 구성한 뒤 이번에는 디노이즈 값에 따른 변화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의 거를 맨으로 수정한 뒤 그림 속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는 정도를 살펴봅니다. 디노이즈 값이 0.6 정도만 되어도 유의미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달리 플럭스는 0.8 이상에서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설정에 따른 플럭스 모델의 이미지 변화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생겼으므로 본격적으로 인페인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과 마찬가지로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노드를 추가해줍니다. 그 후 일반적인 인페인트 워크플로우와 동일하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단 플럭스에서는 부정 프롬프트가 없으므로 빈 부정 프롬프트를 하나 생성하여 네거티브 컨디셔닝 입력으로 연결만 해줍니다. 워크플로우가 완성되었다면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원본 이미지에 마스킹을 한 뒤 이미지를 생성해봅니다. 영상에서는 인물의 상의에 에포크 글자를 새겨보겠습니다. 디노이즈 값이 0.9 정도 되어서야 마스킹한 부위에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해서 진행해보자 더더욱 이상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조금 더 인페인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지난 영상처럼 마스킹 영역을 확대한 뒤 인페인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줌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과정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시거나 아래에서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으시면 영상과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줌 인페인트를 적용하자 디노이즈 0.8 부분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상위에 에포크 글자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플럭스는 글자를 새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요. 빈 공간에 새겨넣는 것도 잘하지만 몇 차례 테스트해본 결과 원래 있던 글자를 비슷한 스타일로 바꾸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고장난 손을 인페인트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이상하게 생성된 이미지를 불러와 손을 마스킹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전체적인 손의 디테일이 향상되고 끊어진 중지가 이어지면서 반지가 생기고 괴상하게 생성된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제대로 수정되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5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형태가 이상한 손은 잘 고쳐줍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6개인 부분을 마스킹하고 인페인트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손의 디테일은 매우 상승하지만 손가락의 개수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디노이즈를 더 올려 생성해 봅니다. 원본을 무시하고 아예 다른 형태의 손이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의 개수가 적은 경우를 테스트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수정할 손을 마스킹하고 인페인트를 실행해 봅니다. 역시 손의 디테일만 향상될 뿐 4개의 손가락을 5개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테스트에서는 5손가락이 모두 그려졌지만 형태가 이상한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애초에 손가락이 덜 그려졌거나 더 그려진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한편 별다른 설정 없이 배경만 마스킹하고 새로 그려달라고 했을 때는 꽤 그럴듯하게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플럭스 모델로 간단하게 인페인트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해보았는데요. 컴퓨팅 파워가 허락한다면 다음에는 컨트롤 넷 등 다른 기능들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